안녕하세요. 생명을 레이스를 함께할 여러분들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총평을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자체가 일단 주요 개념의 이해를 묻는 시험이면서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추론형의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출제가 되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순 개념형이 14개 그리고 또 추론형이 한 6개 평균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왔는데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기조가 올해 수능에 반영이 된다면 유전 쪽의 난이도가 대폭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병, 돌연변이와 같이 기존 기출에서 매우 어려워서 부담스러워 포기를 하고 버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개념적인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고 수능장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전병, 돌연변이가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남들은 다 맞추는데 나는 아예 공부를 안 해버려가지고 어이없이 그냥 대충 찍고 풀다가 틀려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동안은 유전에서 결정적으로 1, 2등급이 결정되고 있었는데 유전 난이도가 만약 하향 조정이 된다면 비유전 쪽에서 시간을 끄는 문제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1, 2개년 수능 문제도 그러한 경향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RGB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RGB 시즌2까지 해주셔서 비유전 쪽에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에 대한 훈련을 마무리로 끝까지 꾸준히 해주시면 올해 수능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유전 쪽에서 시간이 끌만한 소재는 대표적으로 방형구 계산 문항이 있는데 요번 구평이 딱 그랬어요. 방형구 계산에서 어려워서 틀리고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방형구 계산 문제가 많이 활발하게 나온 건 아니라 기출문제 수준에서는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 로직엔제 같은 경우에 방형구나 에너지 흐름 효율 계산 쪽에 특화된 다소 시간이 걸릴 만한 추론형 문제들을 충분히 담아놨으니까 로직엔제를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방형구 계산 유형 요거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급 컷은 이제 1, 2등급 예상 컷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이러하고요. 오답률 탑5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요 문항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로는 10번 근육 문제부터 진행할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육의 단면 변화 추론. 최초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기출 사례는 있어. 하지만 수능에 아직 나온 적은 없어. 근데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 9평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분기나 로직엔제에서 근육의 단면 변화 추론했던 거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1분도 안 돼서 바로 풀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에서는 가, 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고 있고요. 가에서는 손을 들어올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P 수축, Q 이완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림과 표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밑에서 두 번째 점 C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C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조건은 과거 평가원 출제사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점의 위치는 즉 L3는 2분의 X 즉 마디의 절반 범위 안에서 생각하라. 그래서 Z1에서부터 거리 L을 재는 거라 요 범위 안에 2분의 X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거지. 이제 관련된 배경식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쪽 Z선 기준으로 해서 단면 변화 추론을 할 때는 왼쪽 Z선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쪽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구간 번호를 1, 2, 3 했고요. 그리고 수축 시 구간이 변해 단면에 변할 수 있는 거는 1, 2, 이완시는 2, 1, 3은 언제나 3. 지금 이 설명은 저의 수업을 들어주었던 수험생들은 금방금방 알아듣지만 혹시 해설 강의만 듣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계와 풀이의 간결함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정리해 놓은 스킬 갖고 진행한 겁니다. 단면 변화 추론. 여기서의 최종 결론은 이거였어요. 지점이 속한 구간 번호의 크기는 마디의 길이에 반비례하며 지점이 속한 구간 번호의 크기는 지점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걸 갖고 우리는 선지풀이를 하는 겁니다. 마침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기역과 니은이 지금 나와 있죠. 이 기역, 니은이 결국 우리가 연습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번호를 먼저 매겨볼게요. 1, 2, 그리고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L3는 지금 T2일 때 디귿이죠. 디귿은 3번 구간 번호. 그럼 3번에 있으면 언제나 3번이야. 따라서 C는 디귿인 거지. 그래서 디귿의 길이가 T1, T2 중 T1일 때가 더 짧다라는 것은 디귿은 H대로 X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결국 이걸 통해서 X1과 X2 중에 X2가 더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T1에서 T2가 될 때 X가 길어지는 거니까 이완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 근육 Q에 해당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 이완 시 L2 지점은 구간이 변했다, 단면이 변했다는 얘기인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완 시 단면이 변하는 거는 2, 1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2는 니은이고 1은 기역이다. A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완 시 1에 있는 건 여전히 1이라 그래서 구간 기호는 기역이 되는 거지. 현재 L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의 크기는 지점이 속한 구간 번호에 비례하기 때문에 L1, 2, 3가 구간 번호가 1, 2, 3이니까 구간 번호에 비례해서 L1, L2, L3 이렇게 이제 확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분기 공부했던 분들 특히 뭐 지금 현재 로직 엔젤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분기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요 10번 문제가 엄청 반가웠을 것 같아.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학습했던 게 비슷하게 나오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성취감도 있고. 기역 틀렸고 니은 틀렸고 디귿은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정답률을 확인해 보면 선택률 3번 선치를 선택한 게 38%, 4번을 선택한 게 31%거든. 그럼 3, 4번을 지금 완전히 반대로 풀었다는 얘기지, 대부분 친구들이. 정답은 그래서 3번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 이 문제는 골격근의 수축이 한 시 구간별 단면 변화를 또는 구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